사실 대통령의 자리가 너무나 막중하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께서는 그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오는 후보에 대해서 어떤 사람인지 알으셔야 될 권리가 있고 또 의무가 있으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안녕하세요.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시즌5 시작하겠습니다. 황상민과 함께하는 대선 주자 인물탐구. 여러분은 어떤 대선 주자에 가장 관심이 많으십니까? 그분에 대해서 알고 싶다면 황상민의 심리상담소로 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들 대신에 그분을 섭외까지 해주신다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방송 준비하고 하려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제가 참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그분들하고 인터뷰를 사실은 하려고 하니까 저도 참 많이 그시기 합니다. 왜 그러냐, 그분들이 하는 말을 그냥 네 맞아요, 그렇군요, 그래요, 그렇단 말이에요 이러면서 상담하는 마음으로 들어야 되니까 그거 참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뭐 저하고 생각이 잘 맞아서 제가 이 사람 제대로 말 좀 하네, 그리고 이 사람 생각이 참 괜찮네, 이렇게 되면 참 좋을 텐데, 많은 우리 정치 지도자들이 너무 뻔한 이야기, 하나만한 이야기를 하지는 않을까, 이런 걱정이 되기도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아마 인터뷰를 앞으로 계속 방송으로 접하게 되면 제가 아주 삐딱하게 반응을 하면 그분의 말씀은 공자님 말씀인데 본인도 믿지 않는 이야기를 그냥 남들한테 번듯하게 들리라고 하는 사람의 마음이 잘 표현된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더욱더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여기에 인물탐구 나오실 분 그렇게 많지 않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적어도 100만 명 이상이 듣는 이 방송에 사실은 나오려고 대선 주자분들이 줄을 서 있다라는 마음으로 저희들은 섭외를 하고 있습니다. 기다려주시고 기대해 주십시오. 황심소 특별기획, 황상민과 함께하는 대선주자 인물탐구. 특별기획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많은 분들에게는 혼란스러운 요즘일 텐데요. 황상민 박사님에게는 명확해진 요즘이랍니다. 왜냐고요? 황상민 박사님은 대중들이 우리 여왕님을 멍청한 군주, 얼굴마담과 같은 꼭두각시로 보고 있다는 연구를 발표했다가 천기누설제로 연세대학에서 잘리는 보기 드문 영광을 누리셨거든요. 정년이 보장된 테뉴어 교수인데 너무나 쉽게 말이죠. 많은 분들은 감히 여왕님에게 불경스럽게 생식기만 여성이라고 한 발언으로 잘린 줄 알고 계시지만 이번에 최순실 게이트가 열리며 확실해졌습니다. 아니, 저 사람이 어떻게 알았지? 저 청기를 누설한 자를 잡아라. 실은 이렇게 된 것이었죠. 실제로 청와대에서 저놈 잡아라 라고 난리가 났었다는 이야기도 흘러 들려왔었답니다. 어쨌든 그때 대중들이 이해할 만큼 제대로 알리지 못한 것이 한이 된 셜록황이 이번에는 정말 제발 많은 사람들에게 대선 후보에 나오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제대로 알리자는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우리 대중들은 다음 대통령으로 어떤 사람을 원하고 있는지, 그리고 대선 주자로 나서는 사람들은 무슨 심리로 어떤 말들을 하는지 셜록황이 직접 만나 심층 인터뷰를 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대선 주자들이 정말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고 또 알려주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우리 이제는 속지는 말아요. 제발. 약속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천은 아무나 하기 어렵습니다. 약속을 반드시 실천할 사람 과연 누구입니까, 여러분? 합니다. 제가 대통령이었으면 진작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대통령으로 되면 할 겁니다. 오늘은 황상민과 함께하는 대선 주자 인물탐구. 그 첫 번째는 이재명 성남시장입니다. 사실 다른 대선 주자들은 섭외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 섭외를 한 큐에 수락하신 분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이재명 시장 편은 총 3회에 걸쳐서 방송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그 첫 번째 방송에서는 현 시국에 대한 이재명 시장의 생각을 들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관심을 가지고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을 굉장히 세게 하거든요. 말을 세게 하는 게 아니라 예. 사실을 사실대로 있는 그대로 그렇죠.
왜냐하면 언론이 팩트라고 하는 팩트가 한국말로 뭐예요? 사실. 그런데 기자들이 이야기하는 팩트는 사실이 아니라 사실을 왜곡하는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을 팩트라고 주장하고 사실을 사실대로 이야기하면 세게 이야기한다라는 그런 놀라운 표현에 있어서의 이 섬세함을 내가 느낀다면 어떻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세게 얘기했다는 표현이 뭐냐면요. 그러니까 목소리를 더 내기 시작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세게 이야기하는 거야? 엄청 놀랐잖아요. 아까 놀랐어요. 아니 저는 갑자기 쓰러지신 줄 알았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세게 이야기하는 거고 놀래는 거고. 네, 오늘 세게 이야기하시는 두 분이 만나셨습니다. 드디어 적수를 만난 것일까요? 세다고 소문나신 분, 이재명 성남시장님 인터뷰 시작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얼굴 직접 뵙니까 상당히 수도분하신데 아, 그래요? 제가 하도 많이 듣기는 상당히 투사 같은 이야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저 못 본 사람은 이게 머리에 뿔 난 줄 아는 사람이 많습니다. 아, 그래. 빨간 뿔. 보통 빨간 뿔. 빨간 뿔이요. 근데 실제는 아닙니다. 네, 바쁘신데 뭐 이렇게 인터뷰에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제가 인사하면 너무 어색하겠죠. 네, 아닙니다. 네. 뭐 저한테도 홍보할 기회니까 좋죠. 아, 감사합니다. 네. 근데 사실은 뵙고는 싶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많은 분들이 지금 상황에 대해서 성남시 시장으로 계시지만은 그래도 정치인이라고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예, 정치인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는데 네. 시장님 보시기에는 지금 대한민국 상황은 어떻다고 보여지십니까? 여러 가지 측면의 문제들이 있겠는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고 네. 대통령은 국민이 뽑은 모성인데 네. 대리인데 지금까지 무능하고 네. 부패하고 뭐 좀 나쁘고 이런 것까지는 국민들이 그래서 견뎠다고 보여지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 보니까 그게 실체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유령 같은 네. 그야말로 이게 멘붕 상태. 저는 제일 심각한 게 이 자긍심, 자존감을 손상해 본 것 같아요. 자존감을 손상시켰다는 건 사실 우리 국민들이 지금 박근혜 대통령을 뽑을 때 저 사람 아버지가 대통령이니까 더 대통령을 잘하지 않겠느냐 네. 그런 마음에서 뽑았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 양반이 이제 아버지의 국왕을 입고 네. 이제 거기다가 이제 원칙 이런 얘기 많이 하고. 네, 원칙과 소신의 정치인이라고 그랬는데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게 실체가 없는 사람이었던 거죠. 근데 실체가 없다는 이야기는 사실 그분이 국회의원을 할 때도 뚜렷하게 없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으면 주면 좋다라는 그 마음이 사실 국민들한테 뚜렷이 있었지 않습니까? 설마 설마. 네, 설마 했던 상황까지 간 거죠. 그러니까 좀 무능하고 말하는 것도 좀 이상하긴 하고 좀 뭔가 행동도 좀 이상하고 이런 의심은 했는데 네. 그래서 설마 그래도 뭐 어차피 지금까지 대통령 하신 분들 대통령 되기 전에는 나름대로 유능할 것 같고 상당히 일을 잘할 것 같고 근데 대통령 되고 나면 국민들이 기대하는 거하고 상당히 다르게 행동을 하고 또 뭐 설마 저 정도까지 무능하겠냐 뭐 지금 대통령 전에 MB 대통령도 상당히 유능하다고 본인이 일 잘한다고 주장했는데 국민이 하지 말라는 일만 골라서 하고 뭐 자원외교 이런 거 하면서 엄청나게 많이 사기당하다시피 하는 그런 일을 했는데 그런 거 보면 그러니까 MB는 환상이 예를 들면 네. 경제적으로 우리 혹시 잘 살게 해주지 않을까? 그렇죠. 그 사람이 성공한 걸로 보니까 그렇죠. 그리고 뭔가 추진력도 있어 보이고 네. 청계천 이런 거 보고 그런 생각을 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4대강을 또 추진력 있게 해치웠죠. 그렇죠. 뭐 해먹는 걸 아주 유능하게 해먹었고 근데 그거 정도까지도 예를 들면 국민들은 네. 아유 정치인들 원래 나쁜 것들인데 뭐 그렇죠. 이러면서도 이제 견디는 거죠. 임계점이라고 하죠. 임계점. 네. 견디는데 박근혜 대통령은 자기가 아닌 거예요. 이제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그래도 자기 생각으로 뭔가 책임을 지고 있으면 좋겠는데 알고 보니까 무슨 뭐 최태민 딸하고 이렇게 막 최순실. 올리고 네. 그다음에 예를 들면 최순실 씨가 뭐 2년 안에 북한이 망한다라고 이게 통일대박 그걸 믿고 그 통일대박 얘기하고 그래서 개성공단 끊고 압박하고 빨리 좀 망하게 하려고 네. 한마디로 통일은 대박이다.
그런 거에다가 예를 들면 뭐 각종 정책 결정이라고 하는 거 다 대부분 그랬다는 건데 국민들 입장에서 저도 마찬가지 생각이 드는데요. 혹시 말해요. 최순실 씨가 호빠 친구한테 물어봤더니 그 호빠 친구의 친구가 야 이거 전쟁 같은 거 그냥 슬쩍 하면 지지율 금방 회복된다. 네. 그래서 그 호빠 친구의 친구가 얘기하는 걸 최순실 씨가 듣고 박근혜 대통령한테 얘기를 하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그러네. 그러면 한번 건드려가지고 한번 해볼까. 이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남북 관계를 극도로 악화시켜가지고 네. 도발을 유도하고 뭐 그건 지금까지 해왔던 일이죠. 근데 더 심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아, 그래서 지금 시장님께서는 그럴 경우가 지금 있다는 거죠. 그런 거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이 있고, 때문에 네. 지금까지 해왔는 것도 너무너무 무능했는데 앞으로 또 어떤 사고를 더 칠지 모른다라는 그러니까. 그런 생각으로 그렇죠. 지금 전국을 보신다는 거네요. 무능은 예측할 수 있어요. 네. 참 무능하다, 뭐 영향 없고 좀 나쁘다는 예측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점을 봐가지고 국가 정책을 결정해버린다든지 지나가는 사람들 얘기를 듣고 즉흥적으로 결정한다든지 이런 심리 상태가 되면 뭘 믿으면 예측이 불가능하죠. 근데 옛날에 레이건도 주요한 국가 행사에서 낸시 여사가 점 본 것도 했고 그런데 뭐 대통령쯤 됐으면 점을 봐서 뭘 하던 그거가 뭐 크게 문제가 되겠습니까? 보통의 사람 누구나 해도 됩니다. 네. 우리 교수님이 너무 잘 아신 것처럼 네. 우리 박근혜 대통령의 심리적 의존은 너무 심한 거죠. 병적인 거지. 그건 자기 알겠어요. 알맹이가 없잖아요. 자기 생각이 좀 있으면 좋겠는데 제가 보면 자기 생각이 전혀 없어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먼저 이번 최순실 씨 관련 사건으로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실망과 염려를 끼쳐드린 점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세월호 사과 때 왜 카메라 앞에서 눈물을 닦지 않으셨나요? 영혼 없는 연기에 더 이상 안 속아요. 오늘 울먹이는 듯한 사과는 누구의 연출인가요? 자기 생각이 없는 사람이지만 그래도 대한민국이 이렇게 시스템도 갖춰져 있고 저런 자기 생각이 없는 사람일수록 우리가 잘 조정하면 내가 조금이라도 권력을 행사하는데 더 좋고 특히 언론 입장에서 뭐 소위 말하는 조중동 보수 언론 입장에서는 자기 생각이 없는 대통령일수록 훨씬 더 국민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언론의 힘을 더 극대화할 수 있고 본인들 비즈니스 하는데 더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기득권자들 입장에서는 그렇죠. 아, 기득권자들 입장에서는 일단 같이 해먹는 입장이니까. 최종 권한을 가진 사람이 속이 비어 있을수록 편하고 좋죠. 근데 애들 당하는 쪽, 세상이라고 하는 게 어떤 시스템이나 구조에 의해서 덕을 보는 쪽이 소수가 있고 그렇죠. 대다수는 손실을 보죠. 그런데 그 대다수의 분들이 지난번 선거에서 이 박근혜 대통령을 뽑았잖아요. 그 후회하고 있잖아요, 지금. 후회하고 있다. 그럼 할 수 없이 임기 끝날 때까지 참고 기다려야 됐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요. 네. 그러기에는 너무 피해가 커요. 너무 피해가 크다. 지금 일부에서 혹시 사퇴, 네. 탄핵 뭐 이런 유고가 발생했을 때 국정 혼란, 네. 헌정 중단 사태가 온다 이렇게 주장하는데요. 네. 첫째로 헌정 중단이란 원래 없는 거죠. 그렇죠. 그 대리 대행체계 다 만들어져 있어요. 그렇죠. 두 번째로는 국정 혼란이 온다는데 혼란 오겠지요. 근데 어떤 지금보다 혼란에서는? 더 혼란스럽지는 않다는 거예요. 지금 이 상태는 아주 이 예. 고통이 길고 예. 깊은데 그렇죠. 그 차라리 조금 더 예를 들면 좀 더 깊더라도 빨리 네. 끝내버려야 고통의 총량이 줄어들죠. 근데 그 사실은 국정 혼란이 온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제가 듣기에는 협박하는 것 같거든요. 그쪽에 속한 사람들은 네. 협박이 맞죠. 분명히 협박하는 거죠. 저는 협박으로 국민들한테. 네. 지금 이 상태도 그래도 견딜만 하지 않냐. 그런데 이 상태에서 더 큰 변화가 오면 너희들은 더 고통스럽고 힘들다. 그렇죠. 예를 들면 경제적 상황도 나빠질 수 있고 그 얘기 하는 사람도 있어요. 네. 서민의 삶이 나빠진다는 소리 하는데 지금 더 나빠질 게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를 들면 지금 권력을 내려놓아야 되는 쪽. 네. 저 집권 여당 쪽에서 얘기는 실제로는 뭐 급변 사태 네. 이런 게 올 수도 있다. 박근혜를 꼭두각시로 내세우면서 계속 권력을 유지하고 싶은 청와대나 새누리의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국정은 돌아가게 해야 합니다. 당장 하야나 탄핵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 국정은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여야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총리와 내각을 만들어서 국정은 좀 돌아가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멋진 이야기죠? 하지만 이 말은 국민을 또 속이는 이야기입니다. 저도 속았습니다. 그리고 국민도 속았습니다. 이분들이 너무나 잘하는 일이 바로 이런 이야기입니다. 사실 지난 4년 동안 국정이 잘 돌아갔나요? 그리고 헌법이 제 역할을 했나요? 심지어는 이 새누리당의 원내대표 하시는 분이 대한민국 헌법에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라는 것을 지키는 정치를 하고 싶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사퇴를 하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사실은 국정과 헌정이 중단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국정을 멈추면 안 되니 박근혜를 꼭두각시로 계속 내세워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 참 대단하죠. 자, 빨리 현재 멈춰진 국정을 제대로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박근혜의 하야나 탄핵 그리고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여 국정이 제대로 돌아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송년의 밤. 나도 모르는 내 마음을 쪽집게처럼 꿰뚫어보는 심리학계의 셜록 홈즈. 황상민 박사를 오프라인에서 직접 만나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는 황상민의 심리 콘서트 시즌2가 오는 12월 17일 충정로 벙커에서 열립니다. 지난 심리 콘서트 시즌1에서는 삼국지 인물들의 심리 분석을 통해 난세에 살아남는 법을 알아보았는데요. 이번 시즌2에서는 1년여 넘게 진행해온 팟캐스트 황상민의 심리상담소의 공개방송 형식으로 셜록 황이 개인의 이슈와 사회 이슈를 풀어가는 과정을 직접 생생하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동안 황심소에서 다뤄졌던 상담의 사연자들도 직접 초대해 셜록황과 함께 이야기해보고 또 시사 이슈에 대해서 다양한 패널들과 함께 즉석에서 풀어보는 과정을 통해 나도 모르는 내 마음을 알아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황심소를 들으면서 너무 공감 가셨던 분들 혹은 나는 이것은 도무지 이해가 안 간다 하셨던 분들 직접 문답할 수 있는 시간도 마련하였으니 직접 만나러 오세요. 2016년을 보내기 전 내 마음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던져보고 셜록황과 함께 찾아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공간이 한정되어 있으니 신청 서둘러 주세요. 티켓은 황상민 심리연구소에서 온라인으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포털에서 황상민의 심리연구소를 검색해 주시거나 위즈덤센터 02-6207-7430으로도 문의 가능하십니다. 오는 11월 26일 토요일 위즈덤 센터에서 열리는 WPI 기본과정 워크숍 안내입니다. 위즈덤 센터에서 진행되는 이 기본 과정 워크숍에 참여하시면 WPI 개발자이신 황상민 교수로부터 직접 성격 심리 원리와 WPI 기본 유형 그리고 프로파일 해석의 기초를 배우실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사랑하고 싶으신 분, 내가 살아가면서 겪고 있는 반복적인 문제를 이젠 풀어보고 싶으신 분, 가족과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에서 불안하고 고민이 있으신 분, 자기 분야의 WPI를 활용하고 싶으신 분, 그리고 WPI를 활용한 상담과 코칭에 관심이 있으신 분, 이 밖에도 다양한 필요를 가지신 여러분들께 좋은 배움의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WPI 기본 과정 신청 또는 문의사항은 위즈덤 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확인하시거나 전화 또는 메일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화번호는 02-6207-7430, 이메일 주소는 wisdomcenter@naver.com입니다. 재밌는 건 야당이라고 하는 그 두 쪽은 지금 이 상황에서 뭐 거국 내각 이야기나 하고 있지 지금 당장 저는 내일이라도 박근혜 대통령이 하야선을 하고 사실은 그분이 지난 4년 동안도 대통령 역할을 과연 했을까에 대해서는
그냥 여왕님으로 폼 잡는 거는 했지만은 주요 국가 정책의 의사결정은 당신이 알고 결정한 게 거의 없는 상황인데 제가 봐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상태보다 더 혼란스럽기가 쉽지 않은데 왜 야당에서는 적극적으로 지금 빨리 물러나라는 소리는 못 하나요? 제가요. 네. 우리나라 정치의 사실은 중심에 있지는 않잖아요. 변방에. 그렇죠. 변방도 아닙니다. 사실은 뭐- 잊혀진 공간에 네. 계셔서. 우리 또 그렇게까지 했다. 성남시 인구가 얼마쯤 됩니까? 뭐 100만 가까이 되죠. 생각보다 크네요. 무시하고 있어요. 100만이면 나름대로 자부심을 가지고 정치의 변방이라고 하실만 하십니다. 어쨌든 바깥에서 정치를 듣다 보니까 묘한 현상을 제가 하나 발견했어요. 어떤 현상을 발견하셨어요? 원래 이 정상적인 정치 구도에서는 집권한 세력들은 네. 원래 과반수를 넘어서 집권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집권한 순간부터 전체를 책임져야 됩니다. 그게 이제 국정이라는 책임이죠. 네. 그런데 야당은 도전자 입장에 있고 주도권은 여당 정부가 가지고 있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잘하는 거 그냥 당연한 거니까 잘하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네. 맞서줄 필요 없죠. 잘못되는 거 그렇죠. 교정하고 우리가 요구할 거 요구하고 네. 그냥 기본적으로 안티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럼요. 근데 이걸 발목 잡는다 그러면 무서워해요. 발목 잡는 게 원래 야당이 하는 일이에요. 야당의 역할인데 사실은 지금 견제 감시가 야당이 있다니까. 뭐 MB 때도 그렇지만 특히 이번 정권들 박근혜 정권 들어와서 야당이 발목 잡는다에 대해서 전혀 적절하게 대응을 못하는 그건 원래 발목 잡는 게 원래 본질적인 역할인데 왜 그렇게 뻔뻔하게 이야기를 못합니까? 근데 야당은 일상적으로는 견제 감시 활동을 하고 네. 두 번째는 자기 지지 세력을 철저하게 좀 챙겨서 네. 집권을 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집권할 때까지는 원래 자기 세력을 챙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하고 있는 것에도 견제하고. 그런데 지금 현재 상태를 제가 이렇게 유심히 보니까 이 새누리당은 네. 집권 여당인데도 불구하고 언제나 자기의 그 지지 기반을 집중적으로 챙깁니다. 악착같이. 예. 이 반대하는 예를 들면 뭐 대중들을 가차없이 무시하고 예. 짓밟고 그럼요. 또 이익을 나누는데도 예산 편성이나 뭐 국가 정책 결정에도 철저히 자기 중심. 그러니까 자기들 이익을 지키는 데는 네, 귀신 네, 같은 귀신이죠. 재주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촉을 단단하게 챙깁니다. 그리고 국민 전체 이름으로 사실 그걸 관철해 나가죠. 그런데 야당은 뭘 하고 있나 보면은 아니 정부를 너무 걱정하고 있어. 집권 여당의 태도로 국가 운영을 막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거는 야당이 우리가 곧 집권할 거니까 우리도 국가 전체를 걱정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 그런 거 그건 아닐까요? 베이스이고, 네. 그건 베이스이고 주로는 네. 정책적으로든 도전자니까 네. 정당은 정권 장악의 존재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네. 정권 장악을 하면 자기 지지층을 철저히 챙기고 전체를 챙기는 건 상대적으로는 집권 여당의 몫이니까 비중 조절을 해야 되는데 이게 완전히 바뀌어 있어요. 그러니까 야당은 주로 혹시 이 국정이 어떻게 되면 어떻게 되나 이런 걱정을 하고 여당은 야 우리 식구 어떻게 챙기나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야당이 국정을 걱정하고 국가 전체를 걱정한다라는 거는 대부분의 국민들 입장에서는 전혀 느낌이 안 오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자기 역할의 가장 기본은 기본적으로 국가의 이익이라는 걸 베이스로 깔고 네. 그 안에서도 자기 세력 또는 자기 지지층을 확대 강화하기 위한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 네. 정권 교체를 바라는 국민들이 명시적으로 요구하는 것들을 좀 세게 국민들의 입장을 대변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한번 보십시오. 집권 여당은요 가서 뻔뻔스럽게 당신들이 하자는 거 다 했잖아. 국민들이 했잖아. 그렇죠. 뭐 더 어쩌라는 거야. 그렇죠. 지금 하야 요구하는 거야 이러고 나가버렸거든. 네. 근데 야당이 하야 요구하면 혹시 진짜 하야 해가지고 혼란 올까봐 하야 얘기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역할이 챔피언이 도전자처럼 세게 네. 상대를 때리고 있고요. 네. 도전자는 챔피언인 줄 알고 방어에 열심히 하고 있어요. 네. 지금도 국민들이 바라는 바는 이미 대통령 아니고 네. 본인도 상실했고 그렇죠. 실체도 없고 본인이 무능하다고 자백했고 더 이상 국가 운영을 책임지는 것 자체가 국가의 혼란일 뿐만 아니라 본인도 불행하니 그만두시오. 아니면 우리가 강제로라도 국민의힘으로 내보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 그러게. 맞지 않아요? 맞아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하면 진짜 나갈까봐 걱정을 하는 거예요. 야당이. 그러더라고요. 진짜 나가면 혼란 오지 않냐.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 했습니다. 네. 저 집단이 어떤 집단인데 이 현직 대통령의 아버지는 별로. 탱크를 몰고 네. 나라를 뺏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현 당, 새누리당은 수백 명 광주 시민들을 학살을 하고 네. 권력을 만들겠다고 권력을 잡겠다고 들어온 쿠데타 세력들입니다. 그럼요. 그 후예의 새누리당, 그렇죠. 그 아버지의 딸, 이들이
아, 국민이 우리가 나가기를 원하는구나, 막 100% 원하는구나, 가자고 막 이러겠습니까? 절대 안 가고 네. 오히려 현재 합법적으로 부여된 권력을 더 강화하려고 할 겁니다. 그럼요. 그리고 혹시라도 그만두는 상황이 진짜 오면요, 네. 자기들한테 가장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 놓고 후퇴할 겁니다. 아, 절대로 이거를 그냥 주지 근데 않아요. 시장님, 그런 간단한 거를 지금 야당 지도자들은 모를까요? 아는데 그냥 조심하는 것 같아요. 몸조심한다. 아니. 말년병장 몸조심하듯이. 그거는 교수님이 해석하시고, 예. 셜록황은 야당의 무능함을 지적하였는데요. 이재명 시장은 야당이 국가 전체를 걱정하는 면과 신중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 대한 이해를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오히려 여당과 야당의 역할이 바뀌어 버린 상황 같다고요. 저는 진짜 이분들이 어차피 1년 4개월 후에 임기 끝나고 나면 뭐 대통령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왜 지금 뭐 민주당이든 국민의당 둘 중에 한 사람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믿고 있다면 국민들은 그 꼬라지를 못 봐서 새누리당 다시 찍어줄 마음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다는 생각까지는 안 드십니까? 저도 그런 생각이 들죠. 왜냐하면 네. 반격할 겁니다. 이 사람들이 온갖 나쁜 짓 해놓고요. 예. 정비한 다음에 다른 사건으로 덮고 그리고 뒤통수 치는 뒤통수 데는 치고, 아주 재주가 좋으신 네, 분들이거든요. 반격하는 데는 그 제가 보기엔 대한민국 최고의 세력 아닙니까? 네. 제가 어릴 때도 그랬어요. 그 7시간 동안 대통령이 400명이 넘는 국민들이 온 국민이 지켜본 생중계하는 가운데 네. 물에 빠져 죽었잖아요. 네. 그 가혹한 현장을 안 보고 어디 가서 뭘 했냐 말이에요. 그 대통령이 얘기해. 그래서 그때는 아주 심각한 위기였죠. 2년 전에. 그때 그렇죠. 눈물 흘리면서 넘어갔잖아요. 그죠? 네. 그걸 뭐 다 해줄 것처럼 얘기하고. 그래서 싹 지나고 사람들의 이 뭐랄까 이 감성적 상처나 이런 게 조금 안으로 들어가니까 싹 내몰래라 하고 지금 오히려 진상조사 방해하고 이러고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도 요거 작전이 다 보이죠. 저 사람들은 거국내가 하자는데 거국내가 하자 이래놓고는 그럴 겁니다. 누가 할지를 가지고 바로 좋은 그렇죠. 거야. 그렇죠. 이게. 예. 이거 다 되고 안 돼, 저건 안 되고 그렇죠. 뭐 네. 그러다 보면 네가 할래, 내가 할래 그러다 그렇죠. 보면 사람들 시선이 여기에서 싹 바뀌는 거죠. 맞습니다. 순시기에서 맞습니다. 이게 이미 새누리당과 박근혜에 집중돼야 될 시선을 최순실로 돌린 데 성공했거든요. 그럼요. 이게 무슨 최순실 게이트야, 네. 박근혜 게이트죠. 맞습니다. 근데 이것도 조금만 지나면 총리를 누가 하지? 이걸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준비돼 있어요. 개헌을 어떻게 하지? 이러면 개헌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아무 얘기도 안 보입니다. 이런 시나리오가 차라리 한편의 공포영화였으면 좋겠는데 이미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 마이 갓. 헬조선에서의 심리 독립을 돕는 방송 황심소입니다. 황심소가 더욱 많은 사람들의 심리 독립을 도울 수 있도록 후원해주세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팟빵 공지사항의 정기 후원 신청 링크 클릭. 사연 PDF 파일의 상단 배너나 링크를 클릭. 황심소 네이버 카페에서도 하실 수 있습니다. 아참, 카카오톡에서 황심소 친구 맺기를 하고 톡을 보내주세요. 후원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나와 나의 이웃의 심리적 해방을 위해 작지만 의미 있는 동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정적인 직장 번듯한 집과 차 부자가 되면 행복할 수 있을까? 만약 대통령이 바뀐다면 그분이 날 구원해 줄 수 있을까? 힐링도 위로도 이젠 지친다고 하네. 다들 문제 엉뚱한데서 찾네. 저는 속았습니다. 국민도 속았습니다. 이젠 속지 말고 황심소들을 차례. 너와 날 제대로 알고 싶다면 남 탓 그만하고 홀로 서고 싶다면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 가고 싶다면 후원하기 클릭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별점 누르기, 구독하기도 황심소에게 힘이 되는 것 아시죠? 잊지 말고 꼭 해주세요. 자녀들과 학생들의 공부 때문에 고민이 많으신 부모님들, 학교 선생님들과 학원 선생님들을 위해 위즈덤 센터에서 아이를 살리는 WPI 성격 유형별 공부법 워크숍을 개최합니다. 아이를 살리는 WPI 성격 유형별 공부법 워크숍에서는 WPI 성격 유형에 따라
각 학생들이 경험하는 공부의 어려움과 자신의 성격에 맞는 맞춤 공부법을 알려줍니다. 자세한 안내사항은 황심소 공고 또는 위즈덤센터 홈페이지의 공고를 확인하시거나 위즈덤센터로 전화나 이메일을 통해 연락주세요. 전화번호는 02-6207-7430이고 이메일 주소는 wisdomcenter@naver.com입니다. 지금 야당 지도자들이 지금 새누리당의 수를 전혀 읽지도 못할 뿐 아니라 그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라는 말씀이신데, 시장님도 야당 지도자 중에 한 분으로. 야당 지도자 아닌데. 민주당 소속은 아니신가요? 소속이긴 한데. 네. 제가 뭐 당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사람도 아니고. 아, 그래요? 그건 의원들이 하시는. 야당이 어떤 대응을 하고 있냐, 어떤 판단을 하고 있냐, 내가 알 수는 없고요. 다만 이제 국민들이 바라는 대로 저는. 국민들이 그러면 시장님께 생각하시는 국민들이 바라는 바는 뭔 것 같습니까? 아니, 죽으라고 싸워가지고. 네. 그거 내쫓아야죠. 내쫓는다. 네. 근데 또 일부 분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면 너무 불쌍하잖아. 이 엄동설안이 다가오는데 얘를 쫓아내면 어디 가서 살라고. 삼성동에 집이 있긴 있답니다. 예. 그러니까 가도 된다. 집도 있고 뭐 먹을 것도 많고. 그래서 별로 뭐 크게 불쌍하지는 않을 거니까. 근데 이제 불쌍하게 되는 사람, 생각하는 사람이 있죠. 불쌍한 사람은 사실은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아니라 그 불쌍하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이 사실 불쌍한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지가 불쌍해질 거를 박근혜 대통령 핑계 대가지고 이거를 끌고 가자. 그 심리가 있다는 걸 저 대신 지금 분석을 해주시는 거죠. 아니, 몰라요, 나 그런 거. 그래. 그러시면 아니 됩니다. 네. 5. 이재명 시장님도 심리를 좀 읽을 줄 아시는 것 같습니다. 한편에서는 세다고 하는 두 사람이 만났는데 어쩐지 사이다 같이 시원한 대화네요. 황심소는 이재명 시장뿐 아니라 다른 대선 주자도 만나서 물어보고 싶습니다. 대선 준비 안 된 한국, 탄핵, 하야, 피해야 한다고 말하신 손학규 전 의원님, 뒤늦게라도 그나마 탄핵을 요구하고 계신 안철수 의원님, 중대한 결심을 할 수도 있다고 하신 문재인 의원님, 국민들은 지금 너무나 혼란스럽습니다. 자칫 이대로 또 매국노들에게 나라를 빼앗길까봐, 그리고 빼앗기고도 그걸 또 모르고 지낼까 봐요. 당신들이 나서서 해야 할 역할은 무엇입니까? 지난 총선에서 우리가 왜 야당에 표를 던졌습니까? 이야기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왜 그러냐 하면 제가 답답한 게 이 야당 지도자들이, 국민들은 사실 대부분 분들은 지금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상당히 혼란스러운데 이럴 때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뭐가 핵심이고 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걸 알려줘야 되거든요. 그게 지도자 역할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원래 정상적인 정치의 모습이죠. 그렇죠. 이게 원래 정치라고 하는 거는 우리 국가 구성원들이 나라의 주인이니까. 그렇죠. 원래 다 모여서 합의해서 결정하고, 네. 합의해서 집행하고, 또 같이 공동 책임지고 하는 게 정상인데. 그렇죠.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니까. 뭐 숫자도 많고, 그렇죠. 뭐 지리적인 이유로 못하니까 대리인을 뽑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소위 대의 민주주의. 네. 그러면 이 대리인들, 정치인들의 본질은 명확하게 이 주인의 의사를 반영하는 사람들인 거죠. 그럼요. 근데 실제로는 어떻게 됐냐면 이 집단들이 대중에 대한, 국민 대중에 대한 대리인 집단이 아니라 머슴 집단이 아니라 사실 지배 집단이 돼 있단 말이에요. 현실적으로는. 지금 현실적으로 대한민국의 정치인이라는 집단, 사람들이 지배 지배 집단을 대표하죠. 네. 그래서 정치인이 국민과 괴리돼서 지배를 하고 있는, 또 일방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런 정치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걸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 역관계를, 그러니까 정치가 주가 되고 대중이 동원 대상이 되는 종의 관계를 최소한 역전은 못 시켜도 동등한 단계로까지 올려줘야 된다. 그러니까 국민의 목소리가 정치에 제대로 반영되게 해야 된다. 그렇죠. 저는 제가 정치를 하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그렇게 만드는 거. 근데 지금까지 대한민국이 뭐 대통령도 이제 우리 손으로 뽑는 게 꽤 됐지 않습니까? 거의 한 30년 정도 됐는데 왜 지금까지 그게 자연스럽게 안 됐을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정치인들의 그런 그 교묘한 조작, 기득권자들의 예를 들면 세뇌. 그 말은 되게 정치인으로 나서는 인간들이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었고 그 사람들이 거기 주로 편입되죠 또. 그렇죠. 자연스럽게 권력을 조금이라도 가지면 거기에 자동스럽게 기득권화돼 버리는 거죠. 물러나기 어렵죠. 그런 거에다가 이제 국민들의 또 무관심 이런 게 있는데
제일 중요한 이유는 제가 보기에는요. 네. 이 정보 전달이 잘 안 돼서 그런 것 같아요. 정보 전달이 안 된다는 거는 사람들은 누군가가 판단을 요구한다고 해서 판단하지 않거든요. 네. 주어진 정보에 따라 판단하잖아요. 네. 그래서 정보가 세상을 지배하죠. 사람을 지배하고. 일방적인 정보를 막 주입하면은 다 일배되는 거예요. 저도 한때 일배였으니까. 진짜 일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왜곡된 정보에 사로잡힌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많은 정보가 있으면 있을수록요. 그 정보를 제대로 판단을 못해요. 많이 양이 있냐 없냐가 아니라 네. 정확한 토론의 장. 그렇죠. 정보 토론 전달의 예, 장이 그렇죠. 안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막는 게 주로는 언론들이 그 역할을 했던 거고. 그렇죠. 국민들끼리 소통과 그 나눔의 장을 못 갖게 이렇게 차단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대한민국 언론의 역할이 국민들이 다양한 정보를 접하고 또 다양한 의견들을 공유할 수 있는 장이 돼야 되는데 언론들이 어떻게 보면 권력의 앞잡이 노릇을 하면서 특정한 방식으로 여론을 일방적 정보를 줘. 호도하거나 또는 여론을 만들어내거나 그러면서 본인들의 비즈니스를 상당히 그렇죠. 잘 했던 상황이거든요. 이용해 먹었죠. 그러니까 언론이 권력의 앞잡이 노릇을 한 건 옛날 얘기고 네. 지금은 언론 그 자체가 권력이 돼서 또 다른 권력, 정치인과는 다른 네. 정치 권력, 다른 언론 권력으로 정치에 작동을 상당한 했다는 거죠. 영향을 미치는 그렇죠. 기득권 집단이 하나가 되는 거니까요. 그걸 통해서 국민들의 정보를 통제하고 네. 왜곡하고 네. 이러면서 국민들의 의식을 지배해왔죠. 그럼 그 말 하시면 당장 조정동 나오고 지금 뭐 조선일보하고 김기춘 씨가 벌써 손을 잡아가지고 새로운 대응 전략으로 나섰다. 이런 그렇게 부분에 볼 거죠, 대해서도 그죠? 일리가 있다고 봐요. 아 그래요? 근데 이게 최근에 이제 조금 국민들 간에 소통할 수 있는 별도의 라인들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인터넷이나 뭐 정보와 팟캐스트 뭐 이런 거로 네트워크 오늘 뭐 이런. 근데 이것 때문에 이제 국민들이 자기 생각을 조금씩 하고 나눌 수 있게 된 거예요. 수평적으로. 그래서 이게 이제 정치를 그야말로 정치가 국민을 지배하는 게 아니라 국민이 정치인을 통해서 국민들이 정치하는 시대로 좀 갈 수 있는 길이 조금은 생겨난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겠지. 저 같은 사람은 이제 거기에 집중하는 거고요. 예를 들면 정치 기득권 그룹에 편입돼서 거기서 내 편을 막 만드는 방식이 아니라 저는 철저하게 우리 국민 대중 속에 있으려고 하죠. 직접 소통하고 의견 듣고. 그러니까 이번 그 박근혜 게이트에서도 다른 정치인들과 다른 태도를 취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국민이 뭘 원하는지를 반영하는 게 내 역할이라고 보고 나한테 득이 되냐 실이 되냐는 다음 2차적인 문제다. 내가 국민을 대표하는 사람이 되고자 하니까 가장 국민 속에 깊이 들어가서 국민의 얘기를 듣고 그 국민이 하고자 하는 일, 하고 싶은 말을 대신해 주는 거죠. 그럼 지금까지 말씀하신 내용을 조금 정리하면 새누리당은 지금 본인들이 멘붕 상태고 뭐 본인들이 그동안 꼭두각시를 앞에 내세워가지고 나름대로 권력을 잘 누렸는데 마치 극우 내각을 만들어서 권력을 물려줄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새로운 전략을 짜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야당인 민주당이나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국민들을 대표하거나 국민들의 의사를 반영하기보다는 현재 자기가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나름대로 유지하고 또 심지어는 앞으로 있을 대선에 더 큰 권력을 얻기 위해서 여전히 소극적인 또는 진짜 국민들이 말하는 거 생각하는 거를 대표하지 못하고 있다. 이 말씀을 지금 하신 거죠. 그죠? 뭐 대답은 필요 없습니다. 그냥 가죠. 셜록 황이 오늘 많이 낚아보려고 했는데 자신의 생각이 뚜렷하셔서인지 잘 낚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오늘 사과문에서 우리 뭐라 불러야 할지 모르는 그분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네요. 저 스스로를 용서하기 어렵고 서글픈 마음까지 들어 밤잠을 이루기도 힘이 듭니다. 무엇으로도 국민들의 마음을 달래드리기 어렵다는 생각을 하면 내가 이러려고 대통령을 했나 하는 자괴감이 들 정도로 괴롭기만 합니다. 네, 저도 가슴이 찢어집니다. 그런데 대통령 되기 전에 무슨 소리 하셨죠? 제가 대통령이었으면 진작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대통령으로 되면 할 겁니다. 네,
이런 소리 하셨습니다. 이것이 같은 멘탈, 같은 심리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고 하는 분입니다. 빨리 혼을 불러오세요. 박근혜의 하야. 아니, 현재 우리가 대통령이라고 믿고 있었던 사람의 하야 또는 탄핵일까요? 사실은 우리 대통령 노릇을 한 사람은 지금 깜방에 가 있습니다. 그리고 청와대에는 꼭두각시 노릇을 했던 이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진짜 대통령인가요? 현재 이 나라의 국정을 구실러 아무런 영혼도 생각도 없는 박근혜 대통령을 인질로 삼고 또 이거를 협박을 하는 인질범들이 현재 청와대 계시는 분들, 새누리당에서 큰소리 치시는 분들, 어쩌면 검찰 또는 언론에서 나와서 다 마치 나는 몰랐어요. 나도 속았어요. 최순실 누구예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 아닐까요? 이들이 공범이고 내부자이며 매국노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우리 국민들이 제대로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대한 독립 만세를 외치는 그 심정으로 이제는 우리가 다시 빼앗긴 나라, 인질범에게 빼앗긴 나라 찾아야 되겠습니다. 혼자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사람이 우리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흉탄에 부모를 여의고 밥 하나도 옷 하나도 스스로 챙길 필요도 챙길 수도 없게 살아왔습니다. 아무런 결정도 할 수 없는 분이시지요. 그런 대통령을 지난주까지는 최순실이 인질로 삼고 있었는데 새로운 인질범으로 김기춘도 보강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계속 인질범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인질이 된 박근혜 대통령을 이제 자유롭게 해주어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하야시키는 것이 불쌍한 인질에서 풀어주는 것이랍니다. 인질이 된 박근혜 대통령을 구출합시다. 태극기를 모아주세요. 인터넷 각종 프로필 사진을 태극기로 바꿔주세요. 광화문에 모일 때는 태극기를 들어주세요. 나라를 통째로 팔아먹은 이들로부터 나라를 다시 찾아야 합니다. 11월 5일 토요일 오후 6시 광화문 코리아나 호텔 앞으로 모여주세요. 황심소에서 태극기 2,000장을 준비했습니다. 함께 참여합시다. 모이세요. 저는 오늘로 지난 15년간 국민의 애환과 기쁨을 같이 나누었던 대통령직을 사퇴합니다. (15년간이나) 대통령의 마음으로 살아오시고 4년간 꼭두각시를 해오신 우리 여왕님. 네, 부디 내려오세요. 황심소를 듣고 계신 여러분, 황심소는 유튜브, 페이스북, 카톡, 네이버 카페, 인스타, 네이버 모두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황심소를 검색하고 팔로우해주세요. 더욱 핵심적인 정보를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더 이상 속지 않도록 황심소를 응원하고 공유해주세요. 잠깐만요. 아직 방송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기저기서 시선 끌기 사건이 빵빵 터지는 요즘 여러 가지가 혼란스러우시죠? 황심소에서 짧게 정리해드립니다. 노무현의 브레인으로 불렸던 김병준 씨가 국무총리 자리를 수락하면서 노무현 정신에 부합하느냐는 한 기자의 질문에 그러하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이 이슈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이 정도의 국정, 이런 헌정이라면 중단되는 게 맞다는 민의도 상당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인가요? 그 지금 총리 지명을 수락하신 게 노무현 정신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상당하거든요. 그 부분을 좀 말씀해 주세요. 노무현 정신에 저는 부합한다고 봅니다. 노무현 정신의 본질은 이쪽 저쪽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국가를 걱정하고 국정을 걱정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개소리입니다. 자신의 욕심을 채우면서 노무현 정신을 팔면 안 되죠. 노무현을 그리워하는 국민들의 가슴에 또 상처를 내면 안 되죠. 노무현 정신이 무엇입니까? 반칙과 특권을 깨고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스스로 반칙과 특권을 가지겠다고 하면서 왜 노무현 대통령의 이름을 파시나요?
과거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한자리 했던 분들이 꼭두각시 정권에서 노무현 정신을 팔아먹고 있네요. 정말 통탄스럽습니다. 말로만 국가와 국민을 걱정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우리 여왕님의 대표적인 표현 아닌가요? 그런데 그것을 노무현 정신이라 주장하면 부끄러운 줄 아셔야죠.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재명 시장 편은 총 3부이며 오늘 1부에서는 이재명 시장의 현 시국에 대한 생각을 들어보았습니다. 다음 월요일 업데이트되는 2부에서는 시정 운영에 대한 질문으로 이재명 시장의 문제 파악과 해결 방식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Don't cry for me, Argentina. The truth is I never left you. All through my wild days, my mad existence, I kept my promise. Don't keep your distance. And as for fortune and as for fame, I never invited them in. Though it seemed to the world they were all I desired. They are illusions, they're not the solutions they promise to be. The answer was here all the time. I love you and hope you love me. Don't cry for me, Argentina. Don't cry for me, Argentina. The truth is I never left you. All through my wild days, my mad existence, I kept my promise. Don't keep your distance. Have I said too much? There's nothing more I can think of to say to you. But all you have to do is look at me to know that every word is 기획의 서지영, 편집의 이지연이었습니다.